질문은요. 디자이너로서 이거는 사실 유승종 대표님한테 하나 질문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회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디자이너로서 정체성을 찾고 만드는 노하우 이거를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혀 모르는 눈빛으로 네. 여기 오시면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정체성을 찾고 만드는 노하우 이걸 한마디로 정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사이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비트윈 얘기하신 거죠? 네. 저부터 대답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맨날 뭐 예전에 저희 여기 자주 오셨던 분들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저희가 네.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유튜브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이덴티티가 아마 양수인 아니야. 최도진? 양수인 건축가 편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패널 토론이 있습니다. 네, 양수인 건축가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최도진, 맞아요. 이서구 네네. 디자이너.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찾아봤더니 이제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이고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함의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고집스럽게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을 남들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독특한 그런 모습들을 정체성이라고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이제 유승전 대표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저 답을 상상하면서 저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정체성에 대한 이게 고민이 되는데 아마 요즘에 많은 그런 고민들이 올 것 같은 게 상당히 이제 3번에서도 나오겠지만 융합적인 이런 그 일들이 많아지고 고민들이 많아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사실 디자인의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 봤을 때 이거는 약간 그 현실과 이성 사이에서 또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늘 찾았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성이라는 게 있고 감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쨌든 뭔가를 우리는 그 합의점을 늘 찾았어야 됐고 또한 그런 것들의 이 영화 제목으로 보면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 머리로 생각하는 그 사이에서의 늘 접합점을 찾아가는 단계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정체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창피해서 그냥 그 사이에 어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회색 분자 같네요. 그레이, 네, 그렇죠. 네, 흑과 백 사이에서. 네. 그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사회를 들여다보는 일, 결국은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디자이너로서 정체성을 찾고 노하우를 만드는 방법이다. 예, 제가 그렇게 답을 했죠. 네. 그러니까 디자인이 예술은 아니잖아요. 디자인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연애다, 클라이언트하고 연애다. 클라이언트를 이제 욕하거나 불평을 많이 하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클라이언트가 이해를 못 해줘.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클라이언트하고 연애를 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생각과 클라이언트의 여건과 조건을 함께 자양분으로 삼아서 어떤 자식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연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걸 좀 넓게 보면 사회도 연애 대상이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우리의 디자이너에게 해답을 원하는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거를 흥미롭게 이렇게 보고 똑같이 애정을 가지고 연애하듯이 만들어내면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제 디자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클라이언트나 사회하고 안 싸우게 돼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성공적인 디자인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제가 이제 연애를 하고 나의 예술적인 나의 크리에이티비티의 씨앗이 거기에 발화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 결국에는 저의 정체성을 이제 정하고 지키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의 일부분과 사회의 일부분이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를 잘 보고 소비자한테 답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과연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그냥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주셨네요. 네, 일과 연애해라, 클라이언트와 연애해라. 그러니까 다른 의미 아니고요. 네, 세 번째로 저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줏대 있는 가꿈? 이게 바로 유 대표와 저 교수 건축가의 차이인데 이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이렇게 인터랙트하고 뭐 이렇게 그런 러브 앤 헤이트가 있어야지 이제 되는 과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교수 건축가니까 제 맘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좀 느껴보면, 근데 결국은 디자인은 이렇게 저희가 뭐 초기부터 해가지고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몇 작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내가 관통하는 그거가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제가 뚝심 있게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그게 쉽게 바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뭐 사회랑 소통하거나 아니면 나랑 소통해서 나온 믿음을 이렇게 좀 관철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그 시간적으로나 이건 증명이 된 어떤 팩트라고 제가 막 우기죠. 우기는데 그런 싸움이 오히려 이렇게 나중에 이게 디자인 하다고 지나 보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내가 정말 어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이제 홍보 겸 뭐 서소문 역사공원이라고 곧 지금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늘공원이라고 뭐 그 건축가들이 33m 이렇게 정방형으로 만들어 놓고 20m 이렇게 지하로 해가지고 하늘을 보는 공원인데, 그 건축가들이 그 33m 그 공간을 너무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벽을 20m인데 22m로 올려야 되는데 2m가 낮아져가지고 옆에 브라운스톤 보이고 뭐 나무 보이긴 하는데, 그 초기 제가 봤던 그 공무원에서 봤던 그 뚝심이 계속 끝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뭐 컬티베이션, 그러니까 오늘 또 가꿈이라고 표현한 거는 좀 뭐 조경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결국 본인도 좀 컬티베이션을 하면서 그 주대도 같이 나가야지 않나. 뭐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대답을 의견을 논하지 않는 교수 건축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입장이 다른 거니까요. 네, 나건 교수님께서는요, 카피 앤 미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이번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품의 정체성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디자이너로서 인간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 얘기를 하면 도대체 정체성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이며 정체성은 누가 정의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뭐 거의 대부분은 제 본연의 제가 잘 모르는 나의 정체성도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미지 때문에 굳어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 대표님이 정체성의 정의를 아까 뭐라 그러셨죠? 아니 처음에 네. 뭐를 오래 정체성은 뭐를 오래 해서 상당 뭐-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함의한다. 이걸 뭐 외울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수 없어서 완벽한 정의에 따라서 이제 제가 카피 앤 미러 한 얘기는, 이제 카피라는 거는 누군가의 이제 롤 모델이 자기가 디자이너로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닮고 싶은 디자이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디자인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늘어놓고 좋아하는 제품의 스타일이라든지 뭔가 자기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제품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카피. 그렇지만 카피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미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이제 리플렉트,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카피 앤 미러라는 얘기는 카피 앤 피드백, 이밸류에이션. 네. 그래서 또 내가 뭐가 문제고 뭐가 내재화해서 문제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스파이럴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일할 때까지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정체성이 아닌가. 그래서 카피 앤 미러고, 카피 중에 어떤 롤 모델을 정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아마 조경 디자인을 뭐 하시거나 아니면 그쪽에 생각이 있으시면서 유승종 대표님이 롤 모델인 분도 계시겠죠? 대표님? 뭐 그 얘기를 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이 아이덴티티, 결국은 정체성 얘기가 아이덴티티잖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전에 이 누구라고 하죠? 이서구 디자이너 오셨을 때 아이덴티티와 오리지널리티의 차이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오갔고 재밌는 어록들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덴티티랑 오리지널리티는 다르거든요. 뭐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유튜브를 꼭 찾아보시라는. 아니 근데 여기서 질문에서 정체성을 찾고 만드는 노하우라는 노하우. 질문을 던졌는데 최근에 자기 그 카카오 푸사를 펭귄으로 바뀌신 분들이 제가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뭐 질문은 대답은 답에 뭐 질문에 있다 대답은 뭐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저희 회사 단톡방을 봤더니 이렇게 똑같은 펭귄들이 쭉 보이면서 찾는 것과 만드는 거는 사실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는 거는 숨겨져 있는 건데 내가 몰랐던 거니까 찾아야 되는 거고 만드는 거는 어찌 보면은 없었던 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정체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찾아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부터 스스로 이렇게 대답들을 쭉 해주시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제 주변에 누가 나는 정체성을 이런 사람이 되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정체성 만들고 있어라는 보면 되게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약간 나는 똑바로 살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그게 정체성이냐? 아니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냐? 그러니까 즉 나의 의지냐? 남이 보는 거냐? 만들어가는 거냐? 찾는 거냐? 약간 질문 자체도 약간 좀 뭐가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네네. 너무나도 뭐, 혼선이 토론이니까요. 와서 예. 아니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진우 이사님이 오프닝 해주실 때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었던 게 유승종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음보다는 다름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보통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사실 그거는 아이덴티티를 위한 걸까요? 오리지널리티를 위한 걸까요? 혹은 왜 나음보다는 다름을 추구하시나요? 정말로 그거에 대한 대답은 명쾌한 것 같아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맞춰주면서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벌써 4가 되셨어요? 그럼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는 찾으신 거네요. 그- 만드신 게 아니라. 발주처와의 눈높이를 생존의 교두보로 삼는다라는 문장이 있죠. 용어업자들의 말. 발주처와의 눈높이를 생존의 교두보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라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거죠. 뭐 나음보다 다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 디자인인 사람. 그러니까 넘버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인 사람. 그런 디자인. 그냥 그게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에브리데이, 나의 생활이 그냥 계속해서 디자인으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제부터 정체성을 이걸로 삼았어라고 하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노력하면서 살 것 같아. 그런 네. 의미시군요. 예. 네. 되게 인사이트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 그 라디오를 아침에 듣고 가는데 정치 아침에 토론하는 프로였는데 거기 나오는 그 평론가가 하는 얘기가 정치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체성의 세탁이래요. 정체성을 얼마나 세탁을 야. 잘하느냐 하는 게 정말 유능한 정치인이라는데 느낌이 그냥 확 확 오네요. 느낌이 오는 게 지금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와, 그러네요. 제가 라디오 진짜. 들으면서 한 수 배웠는데 너무 인상적이라 같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싶어서 제가 정체성의 박제, 액자 이게 아니라 세탁, 세탁이라는 세탁. 게 야, 정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이랬구나. 허를 찌르는